예쁘게 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국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국악에 관심이 좀 생겼나요? 오늘도 소중한 우리 국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 중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할 것들을 법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문화재라고 합니다. 문화재 중에는 불상이나 탑처럼 모양이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는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판소리나 탈춤처럼 형태가 없어 보관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들을 무형 문화재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유형 문화재 제1호로 지정해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있는 숭례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가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1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묘제례악입니다. 오늘은 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볼까요? 종묘제례악에 대해 알고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제사를 지내본 적 있나요?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음식도 차려드리고 절도 하고 이렇게 예의를 표하며 효도를 실천하기 위해 지내는 의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냈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종묘제례인데요. 이 종묘제례는 종묘라는 곳에서 지내는 국가제사입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효를 왕이 직접 실천했던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종묘제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유산이죠. 그럼 오늘은 이 종묘제례를 거행할 때 사용되는 음악인 종묘제례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한 종묘제례는 국가에서 지내는 가장 큰 제사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음식과 복장, 그리고 음악을 갖추어서 아주 엄격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사용되는 음악이 바로 종묘제례악입니다. 종묘제례악은 선대의 임금들의 좋은 업적과 어진 덕을 칭송하는데 악기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이를 춤으로 표현하는 악, 가, 무를 모두 갖춘 총체적인 종합 예술입니다. 그럼 먼저 종묘제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절차를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종묘제례는 크게 향을 피워 신을 영접하고 음식과 술을 올려 즐겁게 해드린 다음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로 나뉩니다. 먼저 신을 맞이할 때는 영신, 전패, 진찬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영신은 말 그대로 신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고 전패에선
비단찬을 제기에 담아 예의를 갖추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조간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 제상에 올리면 제례의 준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제례의 주인공에게 추모와 칭송의 노래를 하며 술잔을 3번 올리는 초헌, 아헌, 종헌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초헌에서는 국왕이 신위에 술을 올리면서 충문을 읽고, 아헌에선 세자가, 종헌에선 영의정이 술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입니다. 조상신에게 술을 올리는 순서가 끝나면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는 음복을 한 다음 이어서 제례에 올렸던 제수들을 내려놓는 철변도가 진행됩니다. 이어 제례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4번의 절을 해서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의 절차가 이어지고 끝으로 신에게 올렸던 글과 예물을 태우면 모든 제례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 또는 교회나 성당, 절에서 드리는 조상을 위한 의식과는 규모나 분위기가 매우 다르죠. 제사 의식에 따라 악기 연주, 노래, 춤이 모두 함께 제사에 사용된답니다. 그럼 종묘 제례악의 악, 가, 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종묘제례악의 악기 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연주자가 필요한데요. 연주자들은 2개의 악단으로 나뉘어집니다. 종묘의 대돌 위에서 편성되는 등가와 대돌 아래 편성되는 헌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등가와 헌가는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등가와 헌가의 악기 배치도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대돌 위에 등가에서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대금, 해금, 박, 장구, 아쟁, 당피리, 편경, 축, 절고, 방향, 편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박, 축, 어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종묘 제례악에 사용되는 악기랍니다. 등가에만 있는 악기는 아쟁과 절고가 있습니다. 헌가의 악기를 볼까요? 대돌의 아래인 헌가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은 진고, 편종, 박, 진, 당피리, 태평소, 장구, 축, 편경, 방향, 해금, 대금입니다. 헌가에서만 사용되는 악기는 진고, 진, 태평소가 있습니다. 종묘 제례악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종묘 제례 음악의 시작과 끝입니다. 종묘 제례악 연주의 시작은 악작이라고 부르고 종묘 제례악 연주의 끝은 악지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시작인 악작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사악사가 들라는 뜻의 드오를 외치면 휘가 들려집니다. 집박악사가 박을 치고 이어 절구 모양의 악기인 축을 3번 올린 다음 북의 일종인 절고가 쿵 하고 받기를 3차례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박을 치면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방법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은 왕이 첫 잔을 올릴 때에 해당됩니다.
아헌에선 절고 대신 더 큰 북인 진고를 10번 쳐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헌에선 진고를 3번 쳐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대업지악이 다른 것은 연주하는 곡이 무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악이 더욱 웅장하고 행진음악에 쓰이는 악기들로 연주됩니다. 시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종묘제례악의 이러한 시작은 음악 감상자 입장에서 보면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효과를 줍니다. 네, 음악의 시작에서는 드오라는 말과 함께 박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죠. 음악의 끝맺음인 악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사악사가 내리라는 뜻의 지호를 외치면 휘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박이 한번 짝 치고 진고가 쿵 하고 받기를 3차례 반복한 다음 어를 탁탁 타그르르 하고 3번 치면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시작을 알리는 악작이 서로 조금씩 다르듯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악지도 종헌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박과 진고를 3번씩 치고 어와 함께 금속 타 긴 징을 10번 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종묘제례악의 끝맺음은 지오라는 말과 함께 타악기로 끝을 냅니다. 악작과 악지에서 사용되는 악기 중에 축과 어를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국악기에 대해 배우면서 축과 어의 모양을 봤을 텐데요. 연주법도 특이하고 생김새도 특이해서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끝을 알리는 어와 짝을 이룹니다. 축은 악기 배치에서 언제나 동쪽에 놓이고 하늘과 땅을 열어 음악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는 해가 지는 서쪽에 두고 음악의 끝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악기를 두는 위치까지도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의 악기들이에요. 악작과 악지에 대해 이해했나요?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타악기를 연주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일상적인 시간에서 인간과 신이 교감하는 시간으로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표시를 뜻한다고 합니다. 악작과 악지는 곡에 따라 변형이 되어 연주되기도 해요. 이번에는 악, 가, 무 중 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는 노래가입니다. 악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장이란 쉽게 악기 연주에 맞춰 부르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노랫말의 내용은 조선시대 역대 왕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의 곡 중에 보태평이라는 곡과 정대엽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보태평은 태평을 보호한다 라는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태평시대에 애쓴 왕들의 문화업적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정대업은 나라를 세운 업적과 건국 이후 선왕들이 외적에 맞서 씩씩하게 싸운 무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례 절차에 따라 다양한 악곡들이 있는데요.
보태평과 정대엽 안에도 여러 가지 악곡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풍안지약, 옹안지약, 흥안지약이라는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 가, 무 중 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는 춤이라는 뜻으로 종묘제례악에서의 춤은 전, 후, 좌, 우, 줄을 지어 춘다고 하여 일무라고 부릅니다. 일무는 8명씩 8줄로 서서 64명이 8일무를 추게 됩니다. 6명씩 6줄로 서서 추면 6일무, 4명씩 4줄로 서서 추면 4일무, 2명씩 2줄로 서서 추면 2일무라고 합니다. 일무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문무와 무무로 나눠집니다. 아까 악장에서 배운 두 가지 곡 기억나죠? 먼저 문덕을 노래한 보태평에서는 문무를 추고 무공을 노래한 정대엽에서는 무무를 춥니다. 문무를 출 때는 손에 약과 적이라는 악기를 들고 무무를 출 때는 앞에 4줄은 칼, 뒤에 4줄은 창을 들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럼 먼저 문무의 동작을 볼까요? 문덕을 칭송한 보태평지악에 맞춰 추는 문무의 동작은 허리를 굽히거나 빙빙 도는 춤사위로 완만한 곡선의 춤이 중심이어서 동작들이 전체적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무무의 동작도 보겠습니다. 무공을 기리는 정대엽 지악에 맞춰 추는 무무의 춤사위는 비교적 각을 이룬 동작과 절도 있는 춤사위로 엄격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무의 동작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조상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동작을 가지런히 하고 절도를 지켜 예의를 표합니다. 이제 종묘제례악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의 특징을 잘 떠올리며 감상해 보세요. 보태평 중 전폐희문과 정대엽 중 소무를 이어서 감상해 볼 건데요. 노랫말이 한자로 된 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충분히 감상한 후 노랫말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악기와 노래, 그리고 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감상해 봅시다.
어때요? 많은 소리들이 뒤섞여 독특한 소리의 조화를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종묘제례악의 특징과 음악들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종묘제례악은 천, 지, 인의 조화를 최고의 목표로 거행됩니다. 등가에서의 연주는 하늘을 의미하고 헌가에서의 연주는 땅을 의미하며 일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가 천지인의 조화에 맞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의 특별하고 위대한 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1964년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세계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는 종묘제례악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2001년 세계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종묘제례악, 여러분 어땠나요? 마무리로 확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종묘제례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둥그런 모양이 아니라 전후 좌우 줄지어 서서 춤을 추죠. 종묘제례악은 귀로만 들으면 아주 낯설고 생소한 음악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례가 거행되는 현장에서 눈과 귀와 그 밖의 오감을 통해 만나게 된다면 이 음악에 대한 이해는 전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제례가 거행되는 종묘 마당에서 검은빛 제복을 입은 제관들의 행렬과 홍주의를 입은 악사들, 그 엄숙한 공간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울리고 다양한 우리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될 때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훌륭하고 엄청난 광경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느껴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가서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올해는 11월 7일 일요일에, 내년에는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린다고 해요. 우리 그럼 종묘에서 만나요. 도박 축축축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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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춤과 노래 함께하는 세종대왕 만는 음악 조상님의 높은 학문 황태중임 남 노래하고 용맹하고 강한 나라 광역중임무 노래하자
드르르르 탁 탁탁 드르르르 탁 탁탁 드르르르 지